국민의힘이나 조선일보 얘기 논평하는 게 짜증이 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어제 오늘 구속 기소된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가 윤 대통령을 조사하지도 않은 채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부실 기소다. 조사를 왜 못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가 조사 안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를 딱 빼버려요. 그 다음에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재판에 넘기는 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 현직 대통령인데 내란이라 외환죄, 내란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재판에 갖다 붙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그렇죠. 이걸 다 빼먹고 그다음에 신동욱 수석 대변인 이분 TV조선에서 9시 뉴스 했던 양반이에요. 그렇죠. SBS에 있다가 네. 대변인 하면서 검찰은 온갖 불법 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에 온갖 불법 편법을 저질렀다라고 자기들이 얘기하지만 법원이 다 판판이 인정해 준 거예요. 공수처가 한 내용들을. 그러면 편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에요. 근데 이 공수처에 기소 하청 기관으로 검찰이 전락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이 하나도 안 맞는 얘기를 갖다가 막 퍼부어 대고 있고 이 얘기가 다시 극우 유튜버들 아니면 그 시위 현장 가면서 거의 사실인 양. 따라서 그러면 공수처는 불법적인 수사를 한 기관이고 그 수사의 내용들을 받아서 검찰, 우리가 믿었던 검찰이 또 기소라는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면서 모든 사법 권력을 믿지 마.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헌재 믿지 마. 헌재 얘기 절대 믿지 마. 야, 이제부터 내전이야. 그러니까 계속 이 싸움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국민의힘과 조선일보는 뭘 하는 거냐? 폭동과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맞아요. 지금. 그냥 극우 기독교 집단, 조선일보, 그다음에 조선일보를 비롯한 극우 유튜버, 그다음에 국민의힘까지도 이게 사실상 요 안에서 그 내란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정광훈 씨는 내란 선전선동으로 언제 안 들어가나 이 아니 사람은? 그 지금 전담팀 구성해가지고 수사한다고 하니까 네. 그 정광훈 그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2명이 이번에 구속이 그렇죠.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뒤를 또 지금 이제 사흘 전부터 구체적으로 서부지법을 답사하거나 그것도 주도를 뭔가 계획적으로 했다고 하는 글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랑 어떤 방식으로 연결이 됐는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면 뭔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아까 제가 이제 변호사들도 역시 정광훈 목사가 가까운 사람들이 전부 이제 폭도들을 변호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하고도 관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조선일보 강경희 논설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칼럼을 썼어요. 칼럼 제목이 2030 세대가 알아버렸다. 거대 야당 민주당이 벌인 일을. 이거 칼럼 제목인데 20대 여자인데 전라도 사람이에요. 자기가 13분짜리 동영상 유튜브에 올렸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풀어나가요. 자기가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잘못 생각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올려놨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말을 그 20대 여성이 올렸다고 하는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풀어요. 풀면서 뭐 결국은 이 뭐지 민주노총 그다음에 뭐 친북 뭐 이런 인사들하고 결합이 돼서 민주당이 그동안에 벌였던 일들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 20대가 그동안에 내가 믿었던 것들을 이제는 그게 속았다는 걸 깨달았더라. 이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놨냐면은요. 홍콩 공산화의 무력 침공 없이 선거와 입법을 통해서 체제가 바뀌는 걸 지금 본 글로벌 세대가 지금 20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한 간첩, 중국 간첩 다 있는 나라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며 1인 대표 1인을 위한 방탄 입법을 남발하고 카톡 가짜뉴스까지 색출하겠다는 민주당의 비민주적 행태에 반감을 넘어 체제 위기까지 느끼고 있다요. 지금 2030 세대가. 그래서 온라인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인민민주주의 말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좋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이유다. 그래서 짧게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 길게는 좌파의 역사 왜곡까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문장을 마무리하는데요. 보다 많은 젊은이가 역사와 정치를 바로 보고 합리적 정치 의식을 갖게 된다면 이 혼란기도 궁극에는 민주주의 도약기가 되리라고 본다. 2030의 조용한 정치혁명에 희망을 건다. 이따위로 조선일보 논설위원이라고 하는 자가 칼럼을 써요. 이게 딱 제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 우파 그 극우 포퓰리즘의 음모론이 어떤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딱 그 공식이거든요. 거대한 일종의 자유주의 엘리트에 우리는 포위가 돼서 다 이들이 만들어낸 역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이걸 20대가 깨달았어. 원래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이 사회는.
윤석열은 그 중에 진짜 쬐끄만한 힘을 가진 사람에 불과했어. 그거에 저항하다가 지금 적골이 난 거야. 대한민국은 아직도 그 세력이 움직이고 있어.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고. 그걸 깨달아. 요게 예. 이제 전형적인 선전선동인데 요렇게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문재인 때 있잖아요. 나라 경제가 문재인 때문에 완전히 망했다고 조원산인가? 시무 7조인가 시무 조은산 기억나시죠? 그 사람은 요즘 안 보이더라고. 아, 막 신문 네. 조선일보 칼럼까지 썼잖아. 아니 모든 사람이 다 하나씩. 띄워줬잖아. 그쵸. 조은산을. 조은산 다 띄워줬잖아. 근데 조은산이 말했던 그 시무 7조인지 10조인지 뭐 그것보다 더 황당하고 더 피폐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정부의 경제와 관련해서. 근데 조은산이 누군지도 몰라.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도. 가명을 써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선전선동을 한 거 아니에요. 조은산이라는 익명의 그렇죠. 인간을 하나 가지고 문재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엄청난 블로거인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는 2030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금 그렇죠.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 이용해 오는 거지. 예. 조선일보가. 그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신 그 조금 경고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은 그거 한 얘기가 이거잖아요.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그런 거죠. 근데 또 하나는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국회의원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이렇게 한 사람이 조금 경고했다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 빼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얘기했느냐? 그냥 저희들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라고 자기 입으로 다 얘기를 했고 그 지시 사항을 아래로 전달한 현장에 갔던 소위 중간급 간부 군인들이 그런 내용들을 다 무전으로 지시를 해요. 그런 행위가 조금 경고한 거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은 그냥 그 홉스가 얘기하는 자연 상태에 인간과 인간의 그냥 만인의 싸움들이 벌어지는 공간이에요. 그렇지. 아니, 말이 안 국민의힘 되는 얘기죠. 대변인이 아. 국회 우리짱 몇장 깬 게 뭘 그렇게 대단합니까? 군대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가 대단합니까? 이런다니까 방송에서. 그러니까 도끼도 토끼라고 얘기해도 된다니까 거기는. 그래도 그 말 믿을 거라니까요.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려고 했던 모 변호사님이 네. 그 윤석열이 내란을 했다면 민주당도 내란을 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막 합니다. 방송에서. 국민의힘 민주당이 내란했다고. 민주당이 막 줄탄핵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헌정을 마비를 시켰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헌정 질서를 마비시켜갖고 내란이라면 민주당도 내란이다. 이런 반박할 가치가 없는 얘기를 막 합니다. 방송에서. 근데 이게 먹힌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 것처럼. 일부만 먹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만 먹히는 거고 저는 대선 결과에 관해서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탄핵을 막았고요. 그다음에 윤석열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예. 군사 정권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독재로 갈 뻔했던 권위주의 정부를 막아선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여론조사가 얼마나 개판으로 나오든 간에 지금 현재 투표 때 보시면 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믿는 정도가 아니고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대선 때까지 투표할 날까지 그냥 기다리세요. 예, 5월 초에 할 겁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김성환,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최경련의 정치본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